네, 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2020년 3월 5일인데요. 자, 일단은 어제까지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이틀간. 오늘 우리 한국 증시도 일단은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거의 거래소는 한 0.7%, 코스닥은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게 미국 시장과 또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들이 일단 연동을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일단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진자 수라든가 그런 어떤 숫자의 어떤 그런 흐름이 크게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2001년도 IT 버블, 또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기분 좋게 이제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변동성 지수, 위험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 S&P 500 지수의 레벨은 현재 주가 레벨은 전고점 수준에서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포트, 증권사, 이 현대차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제가 한번 보니까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어떤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왔어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데 미국은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미국 주식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하락을 했었던지, 그러면은 이번 조정이 앞으로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코로나19 이 현재 이 팬데믹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의 가고 있죠. 이 바이러스 상황에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또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두 번째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서비스업 경기 부진 해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조정이 좀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느냐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은 요거 답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EU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19 리스크로 인해서 2020년에 OECD 국가들의 글로벌 성장률이 대폭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일단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점을 가서 조금 이제 정체된 모습이긴 하지만, 중국은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하지만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나 이란, 일본, 이런 나라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은 이제 조금씩, 아직은 적은 숫자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의학계에서도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 확산세는 오히려 더 확대될 조짐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예,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아무리 어떤 정책을 펴도 이게 어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책들과 부수적인 어떤 작용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서비스업 PMI 지수입니다. 이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 막대 차트고요. 그 다음에 요게 S&P 500 지수인데, 이날이죠. 2월 20일경에 서비스업 PMI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PMI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부터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고, 이 6일 정도 됐네요. 23일 정도에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할 때 같이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을 보여줬다는 거죠. 즉, 이 서비스업 PMI 쇼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증시 하락에 단초 효과를 한 거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미국은요, 중국은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중요하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 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는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큰 치명상을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GDP, 전체 GDP의 80%를 이 서비스업 비중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유행을 할 경우에는 이 서비스업에 대한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미국의 그 마켓, 2월 마켓 서비스업 PMI는 2013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미국 시장이 뭐 이 미중 무역 전쟁을 1단계 합의를 봤다고 했고, 또 대규모 부양 정책을 미국 정부 트럼프가 내놨다고 해도 이 지표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미국 제조업 PMI 지수와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 이 타깃 마켓인데 이 마켓 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쇼크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가에 상당히 큰 부담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게 다른 것보다는 서비스 PMI 지수의 하락 쇼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의 더 큰 조정이 나와서 걱정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융과 부동산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좀 50% 이상, 5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면은 19% 이상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가장 큰 게 금융과 부동산입니다. 자, 근데 이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산업은 좀 극을 다릅니다. 자, 부동산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좋아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당연히 싼 돈으로 싼 금리의 돈으로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정책만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은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금융시장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 투자 등급 있죠. 이 기업들의 투자 등급 자체가 상당히 더 지금보다 질이 악화된다는 거죠. 왜? 계속 이제 돈을 빌리겠죠. 예. 언젠가는 이게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양은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 또한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 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금융 쪽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금리는 단기적인 부양 효과는 있습니다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안 좋은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서비스업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지표가 나타난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적신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연준이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거를 인해서 부동산 쪽은 신규와 기존 주택 판매를 증가를 시켰어요.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부동산 쪽에서는 좋은 부분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금융업 쪽에서는 이제 수익성 악화가 나타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금융업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면서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일조를 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좀 딱 표출이 된 거죠. 예. 50bp는 상당히 큰 금리 인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와치에서는 더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6월 FOMC까지는 또 50bp 이상을 더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그 전에부터 솔직히 좋지 않은 징후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는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경제 지표가 좀 하락 곡선을, 하향 곡선의 각도를 좀 높이면서 이게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묶어서 이제 방향을 그대로 좀 잡은 거죠, 지금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오늘까지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예전에 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바이든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지금 앞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은 전형적으로 친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뭐 일단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보다는 상당히 좀 더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디에 상당히 치명적일까요? 월가에 상당히 치명적이죠. 금융가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월가 쪽은 공화당 쪽입니다. 친공화당 쪽이고, 이런 부분을 있다 보니까 이 바이든 후보가 이제 뭐 대선 후보로 나와도 물론 이제 트럼프와 같이 붙어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노이즈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등 여력은 있습니다. 예. 일단 미국 그 증시 보시면은 S&P 500의 이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완화됐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완화됐는데 그 단기적으로는 반등 여력은 있는데 강하게 뭐 최근에 상승장으로 쭉 올라갔듯이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은 랠리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직 추가적인 어떤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 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한 3일 정도, 4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수 신호를 안 줬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지만, 자, 일단은 비중을, 그 외에 다른 분들께서도, 개인 투자분들도 비중을 늘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중을 늘릴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확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의 추가적으로 포트를 구성을 할 필요는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추격 매수보다는 현재 비중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는 리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비중을 유지한다고 해도 종목이 실적이 일단 나쁘진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못해도 3년 정도의 실적이 그래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해 오는 그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그대로 좀 비중을 유지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그래도 포트에서 좀 제외시키는 과감한 결단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결론은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의 어떤 하락이, 쇼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하고 미 대선까지 같이 엮어서 현재 상황의 주가의 어떤 미국 지수의 하락을 어떤 촉발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50bp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지금 그렇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틀간은 좀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더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연준은 또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밀 수도 있겠지만 지금 50bp 가지고도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데 더 50bp를 인하한다?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양적 완화 QE를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래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장기 랠리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끌고 가는 것 뿐입니다. 예, 더 이상 하락 없이 끌고 가는 것 뿐인데, 일단 그러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ECB라든가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대규모 부양 정책을 뭐 최근에 내놓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 추격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표를 그러니까 차트를 보신다기보다는 기업의 종목을 보신다기, 실적이나 내용을 보신다기보다는 전체 시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연준과 같은 국가은행 있잖아요. 그 은행의 정책, 예, 경기 부양책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비중 유지입니다. 예, 추가 매수 절대 안 되고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